자, 레벨 2 1번을 한번 봅시다. 흰 공 4개, 검은 공 6개와 서로 다른 4개의 상자 A, B, C, D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10개의 공을 4개의 상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자, 일단 가나를 읽어보면 가나는 무슨 얘기하냐면 흰 공과 검은 공을 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흰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의 개수는 1개이다. 둘째, 검은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의 개수는 1개이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의 상자에는 흰 공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또 어떤 한 개의 상자에는 검은 공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이런 상황을 만족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상자는 같을 수도 있고 물론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조건을 만족하게 일단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볼게요. 자, 우리 네 상자에 들어가는 흰 공의 개수를 A, B, C, D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이 네 개의 상자에 들어가 있는 흰 공은 전부 합쳐서 4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4개 중에 한 개의 상자는 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걸 고르는 경우의 수가 일단 4C1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4C1개,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흰 공을 넣지 맙시다. 그죠? 그러고 나머지 3개의 상자에는 적어도 한 개를 넣어줘야 돼요. 왜? 적어도 한 개는 들어가 있어야지 한 개는 들어가 있잖아요. 흰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는 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 경우의 수는 3H 4-3 해서 1이 되겠죠. 그러면 4C1은 4고요. 3H1은 3C1과 같으니까 12가지 경우가 생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나도 같은 패턴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검은 공의 개수는 A', B', C', D'이라고 해볼게요. 이건 다 더해서 6개가 되면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검은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의 개수가 1개. 하나에는 빵개, 검은 공 빵개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고르는 건 여전히 4C1이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없다고 합시다. 검은 공이. 그럼 나머지 3개의 상자에는 마찬가지로 적어도 1개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3H 6에서 3을 빼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3H3은 5C3과 같기 때문에 40가지의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흰 공과 검은 공을 동시에 넣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총 경우의 수는 가, 나까지 했을 때 12 곱하기 40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상자에는 적어도 1개의 공이 들어있다는 건 여기에 빈 상자와 여기에 빈 상자가 같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같은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같은 경우를. 그러면 다는 텅텅 빈 상자 하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한번 세서 볼 건데 텅 빈 상자가 검은 공도 없고 흰 공도 없고 검은 공도 하나도 없는 상자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럼 그거 고르는 경우의 수가 또 4C1개가 돼요. 그럼 A가 만약에 텅텅 비었다고 해볼게요. A가 만약에 텅텅 비었다고 하면 나머지 3개의 상자엔 뭘 넣어줘야 돼요? 흰 공 넣어주는 경우의 수, 검은 공 넣어주는 경우의 수 세서 곱해주시면 A라는 상자가 텅텅 빈 경우가 되겠죠. 그쵸? 그럼 그 경우의 수는 앞에서 했던 것 중에 요거 데려오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3H1은 3C1이었으니까 3, 3H3은 5C3이었으니까 10. 그래서 어떤 하나의 상자에 공이 하나도 없을 경우의 수가 40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 40가지가 아니고 120가지죠. 전체 경우에서 뭘 빼주면 돼요? 120을 빼주면 되겠죠. 480에서 120을 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뭐다? 360가지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가는 4개를 다 더해서 16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나 조건은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전체에서 뭘 빼봅시다. 모두 짝수인 경우를 빼면 남은 경우에는 적어도 하나 짝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와 모두 짝수인 경우의 수를 세서 이제 뺄 거예요.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는 4개 더해서 16이니까 우리가 4H 16
중복조합 사용할 수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ABCD가 자연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BCD 모두 1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4개 빼서 계산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4H12가 되니까 계산은 15C12 15C 3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이건 455개가 나오네요. 자, 두 번째, 모두 짝수인 경우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짝수 표현은 어떻게 해요? 모두 짝수이면 A가 어떤 형태여야 된다는 거냐면 2A 프라임, 2X로 할까요? 자, 2X, B는 2Y 이런 형태여야 한다는 거죠. 그쵸? 4개가 모두 짝수여야 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때 XY, GW는 누구 이상이어야 돼요? 1 이상이어야 자연수 짝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자연수. 그러면 요걸 가의식에 대입을 해서 그럼 2x, 2y, 2g, 2w 더하면 16이다니까 양변을 2로 나누어주면 우리가 새로운 식을 하나 얻어내죠. 이렇게.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순서상 개수를 구하는 건 방법은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4H8에서 역시 자연수이므로 4개 빼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4H4이므로 7C4 35 계산해 주시면 되는 얘기죠. 우리가 구하는 답은 1번에서 2번을 뺀 420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집합 A에 대하여 A에서 A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한번 물어보네요. 가나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가와 나 조건을 한번 볼게요. 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4보다 작은 적당한 A, B에 대하여 B가 크면 함수값도 같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가를 좀 풀었으면 이런 얘기죠. 1부터 4까지는 함수값이 계속 크거나 같아진다 이거예요. 단 누구는 넘지 못한다. 4는 넘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나는 그럼 이제 4 이상.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얘는 4 이하고 얘는 4 이상이죠. 그럼 4가 양쪽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얘는 4보다 큰 5, 6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얘도 4를 포함한 4, 5, 6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그 4가 당연히 키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C가 4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지도 같이 보면 C가 4 이상이면 FC는 4 이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보다 작으면 4보다 작고 4보다 크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그 낀 게 있는 4를 한번 데려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물론 여기 이제 F5도 4 이상이고 F6도 4 이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이거 두 개를 한번 잘 쳐다보라는 거예요. 4가 낑겨 있죠. 그럼 얘는 4 이상이래. 근데 얘는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두 개에서 당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이 뭐예요? F4는 4여야 되는구나. 그죠? 요게 지금 도출이 되는 거죠. 이거를 토대로 함수의 개수를 추측을 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자,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끄집어낸 결론은 이거야. 4는 4로 간다 무조건. 자, 그러고 4보다 작은 1, 2, 3은 여기서 가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다? 결정이 되어 있다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1, 2, 3 세 개가 1, 2, 3, 4로 가는데 크거나 같아진다. 그럼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누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냐면 3개. 그러니까 이 3개가 갈 곳을 여기서 3개를 골라서 해결하는 거예요. 단 같아도 되니까 중복을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 2개, 3 하나를 선택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앞에 2개는 2로 가고 뒤에는 3으로 가는 함수가 결정이 된다. 우리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1, 2, 3이 1, 2, 3, 4로 가는 경우의 수가 4H3개. 그리고 뒤에 있는 5, 6은 조건이 더 단순하죠. 너는 그냥 4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얘네들 사이의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5가 갈 수 있는 곳도 몇 군데? 그냥 4, 5, 6 중에 하나. 6이 갈 수 있는 곳도 4, 5, 6 중에 하나. 그러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4H3은 6C3과 같고요. 그죠? 6C3은 20이죠.
따라서 답은 180.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항식 x 플러스 4루트 2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개수가 유리수인 항의 개수의 총합은 이렇게 물어봐요. 개수가 유리수인 항을 찾아서 그 개수 총합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다항식 전개식의 항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항계수 일반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자, x의 r제곱, 그죠? 그리고 4루트 2의 6-r제곱 이렇게 하는데, 자, 아주 단순하게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x가 몇 개, 얘가 몇 개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쵸? 단 얘랑 얘를 더하면 몇 개다? 6개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는 거야. r, 6-r이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6시, 네모, 6시 또는 세모로 맞춰주셔도 관계없죠. 어차피 더해서 6 되는 값은 같으니까. 자, 이렇게 써놓고 찾아보시는 거예요. 개수가 유리수가 되려면 결국은 이 값이 유리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4루트 2가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4제곱이에요. 4제곱하면 그냥 2가 되니까, 그쵸? 자, 근데 4루트 2가 유리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4제곱의 거듭제곱인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4제곱, 8제곱, 12제곱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데 더해서 6이라고 얘기했으니까 8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끝일까 이거죠. 뭐가 하나 더 있어요? 0인 경우가 있죠. 0. 아예 저게 없을 수도 있어요. 저게 없을 수도 있어요. 0제곱이면 1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개수를 구해서 더해주시면 그것이 구하는 답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 4인 경우 한번 볼까요? 2, 4인 경우는 6c2의 x제곱 4루트 2의 4제곱이니까 그죠? 6c2는 15고요. 4루트 2의 4제곱은 2니까 여긴 30x제곱. 유리수가 개수가 유리수인 항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x 6제곱인 경우, 그리고 4루트 2가 0제곱인 경우, 그럼 4루트 2의 0제곱은 1이고요. 66도 1이니까 x 6제곱. 이 경우 개수는 30, 이 경우 개수는 1이니까 개수의 합은 얼마예요? 31. 답은 1번이 되겠네요.